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이 320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오늘 320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조금 늦게 끝날 수 있고요. 오늘 수업 좀 늦게 끝날 거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입니다. 인세. 그래서 합산과세 하는데,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무자 할 때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과세예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로 합산한다는 거.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모자법인 합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또 과세 대상 어떤 거냐 그러면, 종부세 대상 중요하죠.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에 고급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네? 고급 주택은 포함입니다.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좀 있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미 4%로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는데, 우리가 재산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 이원화되어 있는데, 높은 세율을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또 부과하면 4% 과세했는데 별장, 또 높은 세율을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우리 세 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재산세에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그럴 때 별도 합산,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이나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는 건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네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이거 맞지 않죠? 그래서 저율분리, 저율분리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분리 대상 토지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4%로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따튼 간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것도 따로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건축물,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선박, 항공기 이런 애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 분리대상 토지는 금방 아니라고 그랬고요. 또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는데,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역시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떤 거예요? 임대주택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과다보유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것이. 임대주택,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이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열거한 이런 주택들은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대상 자 봤고요. 이제 납세의무자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종부세,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예요?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주택분은 6억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좀 작죠?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큽니다.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이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얼마 공제한 금액?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2019년도부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85%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요. 공동 소유 안 돼요. 1세대 2주택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주택분 종부세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85% 곱하고 요거 적용하는 거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 6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시가격 9억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85%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얼마 공제? 80억 원 공제하는 금액.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별도는. 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 공제하는 금액에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종부세 세율은 아직 자세히 안 했어요. 또 우리 지금 기본서 나오고 나서 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9.13 대책에 대한 내용 그거 이제 또 반영을 또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본회의 예산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막판에 통과된 거라.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정보편 나눠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세율 아직 자세히 안 했고요. 다만 이거 했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자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주는데 했나요? 연령별 공제 만 몇 세? 60세 이상일 때. 안 했어요? 네, 자, 안 했으면 요거는 안 했으면 됐고요. 다음에 하면 됩니다. 하여튼 종부세 세율 곱해서 이제 우리가 산수세 구하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럴 때 종부세 납세지요. 거주자인 개인인 거주자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죠. 국세니까 하여튼 집값 가운데 분류봐야죠. 주소지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어디다? 거소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징수가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납세의무자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 종부세 고지서를 통해서 관할 세무장이 결정해서 부과징수하는데, 자,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토지분 그럼 언제예요? 자, 그렇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뭐 주택분 종부세 부가징수할 세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러면 틀려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요. 종부세. 예, 신고납부 선택하면 아닙니다. 일단 그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종부세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5일 전까지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원칙은 이렇게 부가과세하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죠.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납부 선택해서 신고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부가과세하니까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죠?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상금.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 자,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없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어요. 근데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서 29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요. 부가세, 자, 재산세는 부가세목으로 어떻게 외웠냐?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 자, 분할 납부는 되는데 우리 19년도 개정세법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기한이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2개월 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언제? 6개월 내 분할 납부.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한 문제 맞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30회 시험에 물어볼 건데 한 문제 세법 문항수도 많지 않은데 한 문제 건졌잖아요 벌써.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자, 양도소득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자,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예요. 부부도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부부도. 자,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을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이 6가지, 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 소득의 종류 열거해 드린 거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방식인데, 주택임대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내년부터 이제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또 근로소득이라든가 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같은 것들은 자, 어떻게 하냐면 분리과세합니다. 그죠?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 건설 현장 나가서 일당, 소위 말해서 노가다 일당 뛰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저한테 주어요. 그럼 제가 받은 일당, 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이 소득과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분리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뭐 저축 그 입출금 자유로우는 뭐 그런 데가 계좌에 뭐 돈이 뭐 한 1, 2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붙습니다. 이자 소득을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자 소득세를 애초에 세금을 원천 징수하죠. 그리고서 여러분이 받은 만 얼마의 이자 소득은 그 이자 소득은 다른 여러분의 소득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종결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14%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그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분리과세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분류. 그래서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포함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한다. 작년 29회 시험 때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요. 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죠? 주소 없더라도 거소가 얼마?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나 BTS의 정국이 또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복습할 때 하려고
어젠가, 아니, 그저께구나. 그저께 제가 BTS 멤버를 딱 봤거든요. 진짜. 진짜 또 안 떠오르네. 영어 이름도 2개나 있었는데. 3글자, 2글자. 영어 이름도 있었고. 지민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렇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이렇게 아이돌 그룹은 얼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름도 그렇고, 막 뒤섞여가지고,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고, 막 헷갈리고, 이러면서 이름을 분명히 외웠는데, 한 며칠 지나면 또 헷갈린단 말이지. 그리고 6명 중에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봤더니, 이틀 전에 봤더니 6명 중에서 1명만 처음에 알고 있었잖아요. 정국이만. 그랬다가 이제 지민이까지 알았잖아요. 다음에 또 보면 이제 3명, 4명 알게 되겠죠? 이런 식이죠. 공부라는 거 뭐 이런 거요. 어차피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낯선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보고서 그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며칠 지나면 또 헷갈리고 까먹고 그럼 또 보고 또 헷갈리고 까먹으면 또 보고 이런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6명 제가 이제 BTS 멤버를 다 외우고 그런 것처럼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1월 달에 또 한번 또 걔들 이름을 보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 4명 정도 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제 예상으로는 한 봄쯤 되면은 3, 4월 과정 들어가면 다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일부러 제가 안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헷갈려요, 진짜.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BTS 정국이나 또 그 다음에 싸이나 이런 애들은 거주자죠?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소득의 범위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근데 그럼 납세지는 어디냐? 그러면 거주자일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어디? 국외 소득도 과세하면서 납세지는 당연히 집 가까운 데 볼일 봐야 되니까 어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자, 마돈나는 비거주자죠?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마돈나 같은 비거주자는 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로 제한돼?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 마돈나가 뭐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그래서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어디? 국내 원천소득이에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비거주자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 납세무자가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전까지 그러면 출국일 전날 그럼 틀려요.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 또 상업소득 3가지는 뭐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입니다. 역시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양도세 대음성 문제 출제되는데 양도세는 인세라 합산과세합니다. 여러분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전부 다 양도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 사실주의 역시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사실주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현황 부과입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또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6가지입니다. 크게.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지역권은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얘는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요.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대표적인 예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거?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권리. 그래서 요것도 대상이 되고 아파트 상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는 주택 상환사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떠간에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부총각생이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를 애들 아빠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양도세가 문제될 수 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기, 타, 자, 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타 싸그리다가 아니라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영업권은 반드시 어떤 거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걸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고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또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자, 또요 여러분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등등 이런 거. 그리고 기타를 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애들 아직 자세히 안 배웠습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특정 법인 주식 등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할 때만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입니다. 대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가 양도하든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있죠.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이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딱 일주일 후가 신정이잖아요. 원래 그죠? 새해 첫날인데 1월 1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딱 지나잖아요. 크리스마스 딱 지나.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랬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어릴 때는 막 또 좀 커서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막 그랬는데 광란의 밤을 원래 성탄절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하면서 그냥 뭐 바쁘게 막 지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탄절인지도 그냥 마음으로만 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해 몇 날 안 남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벌써 수업에 빠져가지고 벌써 마지막 수업이라고 안 나오고 말이야. 아, 진짜. 그래서
새 이제 또 이제 하여튼 새로운 다짐들을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 첫 마음을 변하면 안 되는데 이 첫 마음이 변한단 말이죠. 자, 320페이지에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320페이지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자, 제가 과세대상과 양도의 유형 30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먼저요,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이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불과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한테 사실상 유상 대가를 받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예. 자,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등기 등록과요, 등기 등록과 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잔금, 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어도 잔금 받았다 그러면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라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이요. 형식적인 이전은, 자,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인데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양도 담보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럴 때 일단 여러분 양도 담보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양도 담보가 이제 나중에 뭔지 배우게 돼요. 뭐 광의 양도 담보, 협의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양도 담보 그러면 제가 공부했을 때는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요, 재봉틀을 굴려가지고요,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그거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요, 이 재봉틀을 담보로 이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요즘 같으면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두고 안 빌려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재봉틀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 때 그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어머니가 있죠, 채무자가 여전히 이 재봉틀을 사용 수익 굴려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습니다. 다만 채권자한테는요,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을 이전합니다. 이런 게 양도담보계획이에요. 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요, 실질은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닌데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리는데,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요.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참고적으로 소유권을 한번 보는데, 소유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참고적으로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요,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세 개의 권능, 권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민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담보 계약은 이런 거예요.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냐면요, 채무자가 해요.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라,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자, 형식적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이 아니지. 왜냐하면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형식만 소유권 이전이지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다만요, 변제기가 돼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채무자가 안 갚아요, 변제기에.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있죠,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어요, 을은. 자, 이랬을 때 제3자에게 매각이 됐을 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28회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물어봤었는데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는 이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이요. 이따 또 나와요.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요. 누가 여러분한테 탓이요?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이렇게요. 입 안 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수업 시간에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보시면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에서 1. 양도의 개념이요. 양도의 정의를 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미출입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미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미출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미출이에요. 자, 요거 미출근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면 우리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양가로 2번 유상 이전의 의미요.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에 의하며 밑줄은 여기입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반드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와 소득세법 통칙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그 낯설은 게 나왔어요.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골라야 되는데 낯설다 그럴 때 다른 거 없어요. 직접적인 이 재산을 이전하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요.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무상이전 제외되고 유상이전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요. 즉 유상이전의 형태는 불문한다.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야.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여러분요, 민법 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세법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민법하고 세법에서 이제 민법 배운 내용하고 세법하고 배운 내용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충돌하냐면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만 대항이 돼요. 대항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세법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원칙 적용되니까 자,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니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결론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고요. 이 양도의 형태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요.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그냥 자, 이해한 다음에는 제목만 줄줄이 깨고 계시면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매도입니다.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요.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매도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자, 교환보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며 성립하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민법에 배우죠. 자,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 이를 각각 여기 밑줄이요.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교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환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교환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 서로 동등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갑은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A 건물을 사실상
유상이전이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B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도 배웠었는데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고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결론만 알아두시고 이해하셨으면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현물출자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본 보니까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소득세 대상물을 법인에 현물로 제공하고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고 자 소유권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해하셨으면 일단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있고요.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갑이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해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이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에서 보면 보세요. 입장에서 보면 설립회사는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갑의 부동산을 유상승계에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현물 출자 역시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고 뭐예요? 양도소득세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넘어와서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동그라미 4번 대물변제입니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물변제를 좀 배워야지 이해가 좋은데요. 쉬운데요. 일단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급부에 가름하여, 이건 줄긋지 마세요. 민법 얘기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다 그랬는데 이게 대물변제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데 여러분이 민법 배워요.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를 배우는데 우리 세법은 가름하여 변제하는 건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대물변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금전 2억 원을 대여, 자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채무자입니다. 그랬을 때요. 변제기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을이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세요. 변제 가름하여 변제 이 채무 2억 원 대여금 채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은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역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자, 그러면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요.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했다.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이혼할 때 있죠?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인데 갑이요
자, 이혼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남자들한테 있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남자가 여자한테 주로 위자료를 줬었는데 요즘은 여건이 신장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있죠?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부동산으로. 자, 그래서 부동산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를 주면서요. 네. 부동산 소유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받았냐? 갑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역시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헤어지는 판에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근데요.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준다 할지라도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까요? 네? 작년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렸던 건데 3, 4월 달에 알려드렸던 건데 올해는 이게 또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뒤늦게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늦게 안 알려주자고 지금 한번 알려줘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단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이 있죠. 이혼 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는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제3분할로 인한 이전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있죠.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가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기여했다 봐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진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있잖아요. 결혼 전에 결혼하면서 다 부부 재산 계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래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 나중에 이혼할 때 제3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다 부부 재산 계약 맺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 먹을 때 보면 저녁 먹고 나서 보면 이렇게 주말 드라마 요즘 하는데 도란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유희가 나오는데 최수미가 아빠로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자기 시댁의 운전기사고 막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얘는 보세요. 출생의 비밀도 불완전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준재벌집 뭐 하나 부족할 것도 없는 준재벌집 아들이 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결혼하자 반대를 물어쓰고. 자, 근데 여러분요. 실제 같으면 현실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거의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집의 애들이 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재산 물려받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원래 결혼 안 해요. 애들이 뭐 괜히 드라마니까 그냥 그런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일어났다 그래도 다 부부재산 계약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다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범한 서민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둘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자,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는데요. 주부수강생 여러분요.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랬다 할지라도 쫄 거 없어요. 이혼할 때 여러분이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판사가요, 한 40% 정도, 여러분이 집에서 가사노동만, 소득공헌전만 했어도 40% 정도 제3분할 인정해 줍니다. 왜 40%를 인정해 주냐고요?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도요? 자, 놀기만 한 게 아니지. 여러분요.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서 돈을 벌었습니다. 지 혼자 잘나서 돈 벌고 나가서 사업하고 무슨 직장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가지고 지가 돈 번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분의 헌신과 그런 노고를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몇 프로 정도는 40% 정도는 집에 놀았어도요. 너 말이 헛나갔다. 논 게 아니라 가사노동만 했어도 40%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혼 당사자 일방이 제3분할 청구권 행사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 것을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을, 자기 몫을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을이 제3분할 청구권 행사 원래 자기 것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대가 받고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거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전했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기재하면 된다고요?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세금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되지만 무거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조세 물납도 뒤에 나오지만 이제 조세 물납 같은 것도 조세 물납도 대물 면제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를 물납합니다. 그럼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뭐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조세 물납도 대물 면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판례와 통칙 내용으로서 대물 면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꾸 알아둬야 되고 교재 321페이지 봅니다. 필기 이따 하시고요. 321페이지 보시니까 상단에 동그라미 4번 대물변제에서 보충 내용 봅니다. 대물변제 유형이요. 1번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경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체크고 밑줄이고 2번도 이혼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역시 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요. 여기부터 밑입니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역시요. 그래서 2번, 3번 여기 다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5번 공용 수용입니다. 수용도요. 읽어보면 그거예요. 수용도 토지 소유자가 있고 수용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데 보상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수용도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한 명 있었는데 키가요. 키가 1m 한 90 정도 되고 등치가 그냥 제 얼굴도 제 2배, 등발도 제 2배, 주먹도 2배, 엄청 큰 수강생 있죠? 지축을 일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닐 때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앞에서 뭘 보고 있는데 저 뒤에 서 있죠? 딱 이렇게 걸어오더니 딱 걸어오더니 제 앞에 딱 와가지고 교수님 잠깐 저 좀 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도 앞에 앞장서 딱 나가고 저는 가는 데 있죠? 바깥에 나가더니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교수님 담배 한 피시죠. 그러면서 아이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주술 막 얘기하면서 뭘 꺼내서 보여주는데 뭔 얘기냐면 충청북도 진천 어딘가요? 부모님한테 농지를 증여받은 게 있었는데 그 농지에 도로가 났나 봐요. 그래서 토지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내라는 이제 안내문이 왔겠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지들이 내 땅에다 멋대로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보상금 좀 주고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는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어쩌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도대체 수업 시간에는 뭐 배웠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사실상 유상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자, 양도 소득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지 뭐 양도 소득도 없는데 내라고 했겠냐. 빨리 그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 내라. 안내문 너만 손해니까 내가 그랬는데 아,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간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은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수강생이에요. 삼국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냥 칼 한 자로 쥐어주면 바로 출세. 바로 출세하는 건데 힘 안 들이고 진짜 머리 쓰려고 하는 세상에 머리를 써야 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6번 부담부증여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고 중요한 건데 다만 요거는 부담부증여만 또 설명을 또 집중적으로 또 한 10분 15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순환에 배우고요. 322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322페이지 동그라미 7번 있죠? 경매, 공매, 자 밑줄입니다. 일단은요. 동그라미 기억번
이미 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 일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 대금, 경락 대금을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매매 이래서도. 동그라미 니은번은 시험에 27회, 28회 두 번 나왔던 건데 요 니은번은 민법적인 지식을 조금 여러분이 쌓고 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니은번은. 기억번 오늘 제목만 기억합니다.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이 부분을 강의했더니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친구 얘기도 물어봐요. 아니 제 친구가 그러면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요. 집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지.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아 그럴 수 있지.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하면서 걸어간 수강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봅니다. 공매, 제가 그 수강생을 불러가지고 그 수강생을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공매나 경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배우는 거지,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이다. 예를 들어서, 자, 1억 원에 취득한 건데, 1억 원에 취득한 건데, 요게 만약에, 요게 1억 원에 취득한 건데, 경락된 가격이 그 공매 1억 원에 취득했는데 경락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지. 자 그런 것처럼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이고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는 건데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이거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조세 물납이요. 물납은 조세 채무에 대해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요. 자, 물납도 아까 얘기했죠?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나중에 배우고요. 양가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자, 양도,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잠깐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이런 등등 양도 및 취득 시기 또 등등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